자, 우리 며칠만 있으면 설이네요. 네, 이제 설날에 우리가 보통 뭐 우리 인간들이 뭘 할 때 뭐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 세면 열심히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3월 되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뭐 설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설 세고는 이제 열심히 하세요.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1차 과목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래서 5월까지는 2차 과목은 수업만 좀 열심히 들으시고 1차 과목 위주로 복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1차 과목만 하기에도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정 시간 이상은 꾸준하게 학습하는 그게 꼭 필요해요. 설 세고 나서부터 꼭 하세요. 지금 하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자, 223페이지에 외부 효과입니다. 자, 이 외부 효과는 별표 학기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외부 효과 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문제짜리로. 일단 이 외부 효과는 의미부터 잘 알아야 돼요. 의미부터. 자, 그럼 교재 보세요. 외부 효과의 의인데,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제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외부 효과란 생산, 소비 등 교환 과정에 생산 동그라미, 소비 동그라미. 제가 이걸 왜 동그라미 했냐면 외부 효과는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으로 할 정도는 아니고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3자 동그라미 줄칩니다. 제3자 그 다음 의도하지 않게 줄치고요.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 혜택 동그라미, 손해 동그라미. 그래서 혜택 위에다가 혜택에다가 이게 동그라미 했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정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손해는 부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두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으므로, 자,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으므로 보이시죠? 그거는 줄치고 별표 한 2개 해야 돼요. 이게 포인트야. 여기를 바꿔. 시험에서 항상. 문제가 나오면. 시장기구를 통한다,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 자,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줄치입니다. 그것도 별표 2개입니다. 자, 이제 설명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이 외부 효과는 물건을 만드는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물건을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산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줘. 뭐 예를 들면 내가 화원을 해. 화원. 꽃을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내가 꽃을 생산하고 있죠, 지금. 근데 우리 길 건너에 양봉업자가 있어요. 양봉업자는 꿀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벌들이 꽃에 가가지고 뭐 꿀을 만드는 걸 가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양봉업자한테 이익을 줘야 안 줘요? 주지. 근데 양봉업자는 나한테 아무런 대가를 안 줘.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제3자한테 이익을 주고 있어. 근데 그 사람 이익을 받은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대가를 안 주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자, 내가 물건을 만듭니다. 공해를 막 배출해. 더러운 물을 막 폐수를 보내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제3자한테 피해를 주죠. 근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대가를 주지를 않아요. 이게 외부 효과예요. 의미 아시겠어요? 자, 소비 과정 볼게요. 소비. 내가 물건을 소비를 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예를 들어서 자,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기부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기분이 좋죠. 기부하는 걸 보니까. 맞습니까? 근데 나한테 아무런 대가는 없어. 내가 기부를 막 하는데도 나한테 아무런 대가는 없어. 이게 외부 효과예요. 자, 내가 담배를 소비를 해요. 담배를 피고 있단 말이에요. 담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근데 난 옆에 사람들한테 아무런 대가를 안 줘. 이거 전부 다 외부 효과입니다.
그럼 이 외부 효과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예요? 대가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대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 대가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거야. 그럼 만약에 대가를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자,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막 주고 있어, 지금. 먼지도 날아가고 소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거든. 근데 대가를 안 주는 게 뭐라고? 외부 효과. 그럼 대가를 준다 그래 볼게요. 집집마다 내가 300만 원씩 보상금을 줬어. 대가를 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올라가요. 맞습니까? 그럼 대가를 줘버리니까 시장의 가격으로 반영이 되죠. 시장을 통해버리잖아. 그럼 이건 외부 효과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효과의 외부는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기구 밖이란 뜻이야, 이게. 그래서 외부 효과를 얘기할 때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외부 효과의 근본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외부 효과 딱 나오면 시장기구를 통하였는지 통하지 않고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 다 읽는 거 아니야. 다 읽는 거 아니야. 대가를 준다, 대가를 안 준다. 대가를 준다 그러면 외부 효과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그럼 아까 제가 다른 제3자한테 혜택을 주잖아요. 정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다른 제3자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부의 외부 효과라 그럽니다. 자, 의미는 파악이 됐나요? 자, 그럼 또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공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 근데 내가 대가를 안 줘. 보상금을 안 줘. 부의 외부 효과다, 그죠? 그럼 이 부의 외부 효과는 내가 나쁜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하던 일을 멈출까요? 더 할까요? 더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불법 주차를 했는데 아무도 단속을 안 해. 줄이 그냥 저까지 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의외부 효과는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과대의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과대의 문제가 생겨요.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이런 거는. 자, 정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데도 나한테 아무런 대가가 없어. 그럼 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나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 경제는 신상필벌이라 그랬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가야 되는 거, 이익이 가야 되는 거고, 노력하는 사람도 이익이 가야 돼. 그래야 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개발도 하고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나한테 대가가 없어. 그럼 안 해. 그러니까 정은 과소, 부는 과대. 이거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정은 과소의 문제가 생긴다. 과소라는 거는 필요한 만큼 안 만든다. 필요한 만큼 소비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제가 나중에 체크해 드리겠지만. 됐나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교재 223 다시 돌아왔어요. 아까 외부 효과의 1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외부 효과 옆에 보니까 부동성 있나요? 인접성 있습니까? 줄칩니다. 우리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에 아주 취약해. 아주 취약한 거야.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외부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영향을 바로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성, 인접성 나오면 외부 효과 관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외부 효과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100% 맞는 말이 아니야. 외부 효과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정외부 효과. 정외부 효과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뭐를 주는 거예요? 이익을 주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해. 옆에다가 과소 이렇게 딱 적어. 정외부 효과는 과소야. 과소. 자, 3번입니다. 부외부 효과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뭐를 입힌다? 손해를 입혀. 근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 안 해. 과대. 과대 옆에 적으세요. 더 해버립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해버린다고.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표가 있어요. 표가. 자, 정외부 효과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뜻은 설명드렸고요. 핀피 줄칩니다. 핀피. 정외부 효과를 핀피라고 그럽니다. 2번, 3번은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4번 보세요. 과소 생산말 보이세요? 찾았습니까? 자, 시험에서는 과소생산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소생산이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옆에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있고 시장 생산량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실제 생산량은 어떤 걸까요? 이게 실제 생산량이죠. 사회적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최적 생산량 10개를 만드는 게 최적인데 시장에서는 8개밖에 안 만들어. 그럼 이거는 무슨 생산입니까? 과소 생산이죠. 반대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10개인데 시장에서 실제로는 12개를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생산입니까? 과대 생산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왜 적느냐? 시험에서는 과소 생산이니 과대 생산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정의 여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 생산량이 더 적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걸 과소 생산이라 그럽니다. 그럼 과대 생산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 생산량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됐어요? 자, 부 볼게요. 부의 외부 효과는 동그라미 1번에 그 님비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바나나 이렇게 적으세요. 바나나도 하나 같이 적어주세요. 밑에 있지만 우리 보충학습에 있어. 있는데 님비 현상 옆에다가 바나나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아무것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과대 생산이라고 있나요? 보이세요? 네. 자, 거기까지 했어요. 이제 또 생각해 본다. 이제 그럼 과소 과대까지는 이해됐나요? 정은 뭐라고요? 정은 과소, 부는요? 과대. 자, 그러면 정은 왜 과소에 문제가 생겨요? 대가를 못 받으니까. 왜 부는 과대에 문제가 생깁니까? 나쁜 짓을 하는데도 대가를 안 내도 되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과소 과대의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실패하고 있죠. 이 두 개가 같은 게 최적 배분이거든. 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이 둘이 같을 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크다 작다가 돼버리면 과소 과대의 문제가 생겨.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지. 맞습니까?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는 다른 제3자한테 이익을 주는 거네. 그럼 정부가 개입 안 해도 되겠네. 개입합니까? 해야지. 시장이 실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정의 외부 효과는 꽃이거든. 정의 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명분을 잃게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X야. 무조건 개입하는 거예요. 정이든 부든 다 개입하는 거예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되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되고 있다고. 자, 그럼 보세요. 과소, 정의 외부 효과는 왜 과소하느냐? 대가가 없거든. 그럼 정부는 그 사람한테 대가를 줘야 되겠네. 맞습니까?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까?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됩니까? 완화해 줘야지. 자,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보세요. 그 동그라미 5번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규제 완화돼 있죠. 그리고 보조금을 줘야지. 조세를 부과합니까? 조세를 경감시켜줘야 됩니까? 조세를 경감시켜줘야죠. 자, 그 다음에 부의의 효과 보세요. 부의의 효과는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제를 완화해야 돼? 규제를 강화해야 돼? 강화해야지. 벌과 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다 부과해야 돼. 부과. 맞아요? 외울 게 아니고 이해를 쫙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해를 물어보듯이. 됐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이세요? 이거 별표하세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내용입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공해 또는 폐수 이거를 배출하고 있단 말이야. 정의 외부 효과입니까? 부의 외부 효과입니까? 네, 대가를 안 주고 있어요. 공장이 주변 사람들이 대가를 안 줘. 이거는 지금 생산 과정에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죠. 맞습니까? 생산 과정에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이 공장은 과소 생산하고 있다, 과대 생산하고 있다. 과대 생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개입을 하죠. 보조금을 준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또는 환경오염 부담금 같은 것들을 부과를 하겠죠. 과태료나 부담금을 부과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이 말이야. 결과. 정부의 개입 결과.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과대 생산하는 애를 지금 정부가 부과를 했는데 더 생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시멘트. 공급이 어떻게 돼? 감소해. 그럼 시멘트 공급이 감소하면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맞아요? 자, 이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예로도 낼 수 있고요. 생산 과정에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해당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고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내용 보시자.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즉 외부 불경제 기업인 공해 방출 시멘트 공장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밑에 쭉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환경오염금 부과 등의 규제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나요? 규제가 있으면 조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급이 감소하고 어떤 공급이 감소해? 시멘트 공급이 감소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시멘트 가격이 오르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일단 중요하고 여기까지 딱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 책은 갑자기 주택 얘기가 뜬금없이 나와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멘트 가격이 오르니까 주택 가격도 어떻게 되겠어요? 시멘트가 주택 원료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돼 있네. 사실은 저기까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도 오른다는 건 연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 1번 한번 볼까요?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 정의 여부 효과가 존재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 집 주변에 공원이 있어. 공원. 집 주변에 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원이 있으면 정의 여부 효과를 내가 얻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럼 가격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고 균형량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1번하고 2번은 뭐예요?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뭐냐면 1번은 외부 효과가 있음으로써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2번은 외부 효과를 규제했을 때의 결과죠. 약간 내용이 조금 달라요. 1번보다는 2번을 잘 기억하면 1번은 쉽다. 1번은 별로 안 어렵잖아 읽어보면. 2번을 잘 알아두세요. 2번 넘깁니다. 자, 224페이지. 자, 외부 효과 해결책 보이시죠? 자, 결론만 하시면 돼. 자, 동그라미 1번에 시장기구 스스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보이세요? 줄 치세요. 자, 이걸 왜 줄을 치라 그러냐면 외부 효과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만 해결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외부 효과는 시장기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장기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밑에 협상, 합병이야. 자, 아파트에서 오염, 소음이라든지 먼지가 너무 많이 넘어와. 그래서 그 아파트 분여회장이 가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했다. 가능하죠? 자, 그리고 옆에서 노래방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소음이 너무 심해. 사버렸다, 내가 가가지고.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죠. 이제 쉽게 표현하는 게 합병. 아시겠죠? 그 옆에도 코드 정리 있습니까? 코드 정리도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내리면 되겠네요. 외부 효과는 시장기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코드 정리, 협상, 합병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코드 정리 뜻은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225페이지입니다. 자,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 자, 지역지구제 앞에서 나왔죠? 토지 이용 규제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직접기, 간접기, 이용 규제할 때 있었잖아요. 네,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의 규제입니다. 이 지역지구제를 용도지역제라고도 그래요. 자, 먼저 지역지구제 뜻 아셔야 되겠고요. 목적, 세 번째 효과. 이 세 가지를 아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목적이 좀 중요하다. 목적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뜻 정도만 틀만 아시면 돼요. 지역지구제는 아까 이용규제라 그랬습니다. 자, 이용규제라는 거는 법적, 행정적 수단이라 그랬어요. 자, 먼저 지역지구제 뜻부터 한번 볼게요. 지역지구제의. 자, 동그라미 1번은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법상 지역지구구역제란 도시계획에 따라 어쩌고 나와요. 자, 줄쳐볼게요. 특정한 용도에 따라 구분 획정하고 지역마다 토지 이용의 특성을 부여. 이 정도만 적어두시고요. 줄치시고요. 그 밑에 보니까 공법상 이런 말 보입니까? 공법상 동그라미. 공법상 제한을 가하는 제도다. 제한 줄치고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라고 그랬잖아요. 법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이번 내용을 보니까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무슨 의미냐? 토지마다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 지구, 구역마다 용도를 별도로 정해주겠다. 이 얘기네요. 맞아요? 뭐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한마디로 더 줄이면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공부 시간에 공부하셨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기세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뜻은 별로 안 중요해. 그냥 토지의 용도를 정해놨다. 지역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별표예요. 만약에 토지마다 용도를 안 정해놨다 그래 봅시다. 용도를 안 정해놨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겠죠.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집을 지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옆에서 농사 짓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옆에서 공장 짓고 있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토지는 무한합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한정된 이 토지 자원을 잘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 최선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효율성이야, 형평성이에요? 효율성. 그 지역지구제는 일단 효율성을 위한 제도예요. 제가 좀 이따 좀 체크해 드리겠는데. 그럼 내가 이 주택을 지어놨는데 옆에 공장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토지 이용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줄쳐야 돼. 그래서 둘째 줄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해. 보이세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어울리는 토지 이용을 규제해. 말이 길어. 그냥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줄치시면 돼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 줄치고 뒤에 보니까 규제라는 말이 있죠.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은 정해부여가입니까? 부해부여가입니까? 네 집 옆에 공장이 들어와 봐봐. 부해부여가지. 줄칠게요. 부해부여가를 제거 감소 줄치고요. 줄쳤습니까?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규제예요. 규제. 이용 규제 줄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토지 이용의 형평성이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다. 그래서 그 밑에 4번에 보니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죠. 효율적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효율성을 위한 제도는 형평성이 져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동그라미 찾았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지역 간 형평성은 저해시킨다.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어떤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버리면 형평성이 떨어지죠. 맞아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뭐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했다니까. 공간할 때 그게 개발권 양도제였어. 개발권 양도제. 기억나세요?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였잖아요. 그 지역지구제의 보완책 중에 대표적인 게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지예요. 세대 간 형평성은 유지야. 지역 간 형평성은 저해되지만 자,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토지 용도를 정할 때 보전지역도 있거든요. 보전지역은 다음 세대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그래서 지역 간 형평성은 떨어지지만 세대 간 형평성은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과는요. 효과. 자, 우리 1, 2월 달에는 이제 가볍게만 말씀드릴게요. 가볍게만. 자,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효과라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했다.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 말이거든요. 자, 앞으로 정책론에서 효과를 볼 때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봅니다. 항상 효과를 볼 때 단기와 장기 차이점 뭔데요? 단기와 장기 차이점.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 장기는 공급의 변화가 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으니까 누가 힘을 쓸 수 있을까? 수요가 힘을 써. 단기는 누가 힘을 쓴다고? 수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 나오면 항상 수요야. 수요부터 적어야 돼요. 효과 얘기할 때는. 단기는 수요, 장기는요. 공급이 작용해요.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했단 말이야.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울리지 않는 걸 없애줘 버렸으니까. 자, 어떤 지역에 있잖아. 땅이 있는데 여기에 집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뭐 농사도 지을 수 용도가 없어. 아무런 용도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땅을 살려니까 좀 신경이 써요, 안 써요?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맞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은 앞으로 집밖에 못 들어와 주거 전용 지역이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해 줘 버린다고. 그럼 그 토지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이라 그래도 되고요. 토지라 그래도 괜찮아요. 부동산 그래도 되고요. 가격이 상승하겠죠? 맞습니까? 자, 가격이 상승하면 기존에 그 집을 갖고 있던 그 부동산을 갖고 있던 기존의 소유자들, 기존 공급자라 그럽니다. 기존 공급자들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저 성안동에 땅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지역은 용도가 안 정해져 있었다니까. 아무리 용도를 안 정해놨어. 근데 우리 정부가 주거 전용 지역으로 딱 지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이 돼? 안 되고 집으로만 지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럼 거기 토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거기는 아파트 수요도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1억 하던 아파트가 2억으로 올랐단 말이야. 그럼 기존의 그 집주인, 땅 주인들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자, 그럼 장기로 가요. 장기로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시작해. 맞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 집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이제. 그전에 집을 안 지었다니까.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이 들어올까봐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걸 없어져 버리니까
가격도 오르고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공급이 늘어요. 참고로 단기에는 초과이윤이 가능해. 자, 단기에는 초과이윤이 가능하다 그랬죠. 단기는 손해도 가능하고 초과이윤도 가능하고 왜곡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시장은 초과이윤이나 손해를 보는 걸 가만히 못 보고 있어. 시장은. 그 시장은 초과이윤을 없애려고 그래. 왜곡도 없애려고 그래. 손해도 없애려고 그래. 언제? 장기에. 그럼 장기에는 단기에 발생한 이 초과이윤을 없애려고 그래요. 초과이윤을 없애는 걸 뭘 가지고 하냐면 공급 가지고 없앤다니까. 그래서 장기에는 공급이 힘을 써가지고 손해라든지 초과이윤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초과이윤을 보고 있으니까 공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자, 공급이 증가하면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공급이 증가할까? 초과이윤 없어질 때까지.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공급이 증가해. 그럼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가격이 하락할까요?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 공급자들의 초과이윤이 소멸해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장기 균형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 이 말을 좀 자주 보게 돼요. 자, 수요 증가라는 말이 나오죠, 단기에. 네? 단기에 수요 증가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정해진 길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단기에 수요 증가 딱 나오면 가격 상승, 기존 공급자 초과이윤, 장기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기존 공급자 초과이윤 소멸, 여기까지는 딱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부분 볼게요. 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했다. 그럼 단기에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오른다. 단기에 가격이 올라요. 단기에 가격이 올라요. 그럼 단기에 가격이 오르니까 장기에는 가격이 떨어지지. 이 관계를 가만히 봐봐. 이거를. 자,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장기에는 공급도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공급이 늘 거 아닙니까? 자, 단기에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장기에도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돼, 안 돼? 완전히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단기에 가격이 오르면 장기에는 어떻게 된다? 가격은 내린다. 이런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단기에는 초과이윤 볼 수 있지? 그럼 장기에는 이 초과이윤이 없어진다.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단기에 수요 감소야. 이게 수요 감소라고 나왔어. 그럼 장기는 어떤 말이 나오고 이게? 어? 그래. 장기는 수요 얘기 나오면 안 돼. 장기는 수요 얘기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장기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공급 감소.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답 찾을 때 수요 증가 나오잖아. 그럼 장기에 공급 증가 나와 있어야 돼. 수요 증가라고 돼 있는데 그 지문에 장기에 공급 감소 나오면 X야. 수요 감소 나오면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 공급 감소 나와 있는 공급 증가 나오면 X야. 자,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 단기에는 가격이 하락하겠죠. 맞아요? 그럼 장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관계 있다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기존 공급자들은 손해보겠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장기는 어떻게 되는데? 손실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겠지. 단기 장기 관계입니다 이게 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단기적 효과 보세요. 자, 기억해 볼게요. 기억해. 한 4줄 되는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셋째 줄 봅니다. 수요가 증가 줄치고 주택가치 상승, 주택가치 상승 줄치고 별표 한 개 하세요. 됐나요? 네. 자, 장기적 효과는 그냥 초과이윤이 소멸한다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3월 달에 효과는. 자, 지금은 넘어가고요. 자, 그럼 지역지구제에서 지금 뜻이 뭐였어요? 지역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정해준다. 왜? 왜? 목적.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해서 토지 이용의 형평성을 높인다, 효율성을 높인다, 효율성을 높인다. 효과,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니까 단기에는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맞아요. 하지만 장기에는 가격은 다시 내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28페이지인데요. 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28페이지 2번. 1번 문제는 풀지 마세요. 아직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걸 지금 얘기 안 했기 때문에 1번은 풀지 말고요. 2번만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이다. 맞습니까? 맞죠? 자, 2번.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3번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오네요. 공급 시간에 들어보셨어요? 지구 단위 계획도 일종의 토지의 용도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정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맞나요? 이 지구 단위 계획 줄 치고요. 거기다가 일부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일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는데 우리 용도 지역 있죠. 제가 지금 그냥 나중에 3월 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이 용도 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잖아. 이 용도 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지역 일부만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 정도 참고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4번요.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도 있고 또는 하락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맞아요?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 있잖아. 만약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단계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해요. 그게 이제 1번이에요. 1번 한번 봅시다. 1번은 제가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정부에서 공업 및 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을, 자, 공업하고 집하고 공장하고 집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 어울리는 토지 이용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이죠. 이런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였다고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요? 이 문제의 의미가 뭐냐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해 줬다는 뜻이야 이게. 맞아요? 그럼 이제 단기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 가격이 상승하죠. 1번 보세요. 좀 틀린 거 옳은 거 찾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택의 수요는 어떻게 돼? 어울리지 않는 걸 규제해 줬으니까 수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공급은? 그래, 단기에는 공급 변화 없다고 그랬다. 단기에는 공급 변화 있다 없다? 그 내 얘기를 예사로 듣고 있다니까.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 있다 없다? 내 얘기는 내 얘기대로 듣고 푸는 거는 본인 방식대로 풀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1번 질문은 있잖아. 내 강의를 좀 이렇게 잘 이해하신 분들은 그냥 읽을 의미도 없어. 단기에 공급이 왜 줄어? X 바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단기에는 수요만 반응하지 공급은 반응을 안 해. 공급은 안 변해. 단기는 공급 안 변해. 단기는 공급 안 변해.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X 2번 주택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한다. 맞아요. 3번에 기존 공급자는 단기적으로 정상 이윤을 획득한다. 그래, 이것도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아는데요. 단기의 정상 이윤 이런 말 잘 안 어울려. 정상 이윤은 뭐하고 어울려? 장기하고 어울려. 여기 초과 이윤이 단기에는 초과 이윤이 가능하다고 그랬고 장기에 초과 이윤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초과 이윤 소멸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정상 이윤 얻는다 얘기를 하니까. 네? 단기에는 지금 보세요.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정상 이윤을 얻겠어요? 문제 풀다 보면 느낌이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그럼 1, 2, 3번 다 틀려 지금. 2번은 맞죠?
2번이 답이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4번하고 5번은 제가 설명 안 드리기 때문에 안 할 거고요. 자, 이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냐. 문제를 보려고. 그 문제를 보려고. 문제. 그 어떻게 나와 있어 지금.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혼용된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지정해 줬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가 뭐를 묻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된 분들이 시험장에 갔더니 시간이 부족한 거야. 시간이 부족해. 제가 얘기 자주 하는데 수업시간마다. 왜 자꾸 했는데도 지나면 다 잊어먹어. 아까 단기에 공급 변화 없다고 그래도 막 혼자 막 생각하잖아. 또 우리가 왜 시간이 걸린 줄 아세요? 문제를 읽었는데 있잖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 출제자가 나한테 뭐를 묻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답을 못 찾아. 답을 못 찾아요. 그럼 1번 문제 같은 경우 딱 보고 이건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 규제구나. 이게 딱 와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뭘 묻는지를 알아야 이게 생각이 날 건데 무엇을 묻는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끼어 맞추기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하나하나를. 답을 못 찾습니다. 정확한 답을. 그런데 아까 제가 이걸 왜 했냐면 2번에 아까 4번 지문 보세요. 2번에 4번 지문은 지가가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지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 말이 맞는데 1번 문제처럼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해버렸단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된다? 가격이 상승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1번 문제를 본 겁니다. 네,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229페이지요. 자, 229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보이세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공법 한 번 더 하시고 그때 제가 3월달 과정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개발이 환수제도라고 있네요. 아까 앞에 셌었죠? 자, 개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업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가는 토지 가액의 정가분을 얘기한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그냥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에요. 개발이익의 환수 방법 나오죠. 거기 보니까 개발 부담금 이런 것도 있고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네요. 개발이익 환수 방법 옆에 이렇게 적으세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은 세금을 통한 방법도 있지만 세금 외적인 비과세적인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통해서만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그 뜻이 아니란 뜻입니다. 과세뿐만 아니라 비과세적인 방법도 있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232페이지에 주택정책 나오죠. 찾으셨어요? 자, 지금까지는 토지정책 한 거예요. 토지정책. 지금부터 이제 주택정책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주택정책.